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도 상담하면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하고 또 댓글로 올라오는 그런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풍수 인테리어의 총정리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모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참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현관이 되겠습니다. 현관인데 일단 현관의 거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참 저도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유튜브 상이나 아니면 또 뭐 인터넷 상에 이 뭐 현관에 뭐 거울이 정면만 아니고 측면에 붙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은 되도록이면 바깥에 좋은 기운이 이 들어오는데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집을 지금 사진을 찍은 건데 사실 저희 집도 이렇게 현관에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한쪽 면에. 이게 뭐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시트지로 또 가리기도 굉장히 좀 촌스럽고 해서 그냥 귀찮아서 그냥 놔두는데 사실은 현관에는 되도록이면 거울이 없으면 낫겠다. 근데 있는 거울은 뭐 어쩔 수 없다지만 일부러라도 이렇게 거울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현관에 이 거울이 있으면 좋은가 없는 게 좋은가 이에 대해서 정말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풍생풍사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관에 되도록이면 거울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거울을 배치를 하되 옛날에 보면은 그 문을 열면 문 안에 이렇게 거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보이게 거울이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기 현관이 있고 사람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가족이 들어오는데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소파 방향이라는 거죠. 소파 방향이 일단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데 요즘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TV 단자가 양쪽에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양쪽에 있어 가지고 이 입주하시는 분 스스로 이 소파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이상적인 그 방향인데 만약에 여기 이 방향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다. 예. TV가 이쪽에 있고 소파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 그래서 당연히 시선이 이쪽으로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이 가족이 들어옵니다. 현관에서 물론 소리는 듣겠지만 만약에 TV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가족이 들어와도 못 본다는 거죠.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니면 일단 가족을 지금 있는 상태가 등지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가족이 왔는데 내가 왔는데 아는 체도 안 하고 TV에 정신 팔려 있고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우애가 그닥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싸울 수도 있고 이렇게 TV 보는 사람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이 소파를 변경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TV는 이쪽에 있고 소파가 이 반대편에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인 소파의 위치다. 상담하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여쭤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거죠. 일단 현관과 마주보게 소파를 놓는다. 그 다음에 많은 게 바로 진짜 이거 말 많은 침대 머리 방향입니다. 침대 머리 방향은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 그것도 다시 찾아보시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여기 잠깐 올려드리면 요거는 제가 옮길 수가 없네. 예. 요래도 저래도 다 보이네. 그죠? 일단 그 머리 도는 방향이 요거는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입니다.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이고 현재 음력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 제가 한번 옮기면서 한번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머리 두면 좋은 방향이죠. 예, 머리 두면 좋은 방향인데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요거 뭐 캡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숫자를 안 보이게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조를 하시고
일단은 다시 요 도면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 대체로 이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머리를 둘 수 있는 방향이 이렇게 방이 4개니까 이 4면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머리를 두면 안 되는 방향으로밖에 머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침대가 이쪽인데 여기 이렇게밖에 놓을 수가 없는데 이분한테는 이쪽이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어떡하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편법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침대 헤드를 이쪽 방향으로 놓고 머리는 반대로 두는 거죠. 이렇게 꼭 침대 헤드 방향으로 머리를 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살면서 맞춰가면 되니까. 이렇게 밖에 침대를 놓을 수 없다면 머리는 반대로 두고 주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출장을 가서 이렇게 본 집인데, 딸아이가 머리 두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헤드를 그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잠을 자면 안 될 텐데 이거 실제로는 이게 반대 방향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침대 헤드는 이렇게 뒀는데 실제로 얘가 잠을 자는 방향은 반대로 두고 자더라. 우연찮게 그렇게 맞았지만 요 방향이 걔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 스스로가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또 몸부림 심한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침대를 뭐 반바퀴 내지는 한 바퀴 도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보다는 몸이 먼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좋은 방향을 찾아가더라. 그래서 이 방향밖에 머리를 못 두는 분들은 헤드를 이쪽으로 하고 발을 헤드 쪽으로 하고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주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 이렇게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왜 좋냐 하면 여기는 불이고 여기는 이 설거지하는 싱크대에 물이지 않습니까? 일단 물이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상극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싸우는 관계인데, 이렇게 기운 자체가 대립관계에 있을 때는 요 중간에 나무가 끼어 들어 가지고 서로 관여를 해주게 됩니다. 서로 싸움을 말리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극화, 물이 불을 끄듯이 그거를 서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을 놔두시면 일단 주방에 좋은 기운이 돈다, 온화한 기운이 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단 안 좋은 기운을 내뿜어 가지고 보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산화탄소, 뭐 산소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을 내보내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생생한 기운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화분을, 원래는 요 위에 두는데 요 위에 수건장 때문에 높이가 안 나와가지고 변기 여기 뚜껑, 물통 뚜껑 위에 지금 둔 케이스입니다. 일단 뭐 저희 집을 기준으로 따로 찍을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을 많이 참고로 이렇게 찍습니다. 예, 요렇게 놔둬가지고 그 시간만큼은 좀 좋은 생기를 지금 받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안 좋은 식물들이 보면은 이렇게 스투키,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스투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일단 생긴 모양 자체가 굉장히 나쁘게 생겼습니다. 일단 침처럼, 그 전에 말씀드린 현침살처럼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짝대기 모양에다가 끝이 또 이렇게 뾰족합니다. 창처럼. 그래서 일단 보기만 봐도 좀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요 대만 보면 좀 이쁘다는 생각도 하실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이렇게 끝이 뾰족뾰족한 식물들 같은 경우는 찔리면 좀 아프겠다 라는 그렇게 좀 불안한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산세비레아 역시 이렇게 끝이 뾰족뾰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끝이 뾰족뾰족한 이런 식물들보다는 대체로 조금 둥근, 이렇게 조금 모양 자체가 온화한 그런 식물들이 낫겠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만약에 식물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요런 집들 옛날에 참 많았는데, 요런 나무도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좀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아직도 요런 식물들을 베란다에 놓고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로 조금 날카로운 그런 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 자체도 그렇게 좋은 기운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물을 놓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일단 관엽식물 중에, 관엽이라는 거는 잎을 감상하는 그런 식물이죠. 그리고 꽃보다는 주로 잎을 관상하는 그런 식물들인데, 그 중에 이 금전수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마치 열린 그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금전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런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벵갈 고무나무,
특정한 식물을 예를 드는 건데 이렇게 조금 두꺼우면서 둥글둥글한 이런 게 일단 보기에도 굉장히 온화하다는 거죠. 뾰족뾰족한 것보다는 이게 보기에 훨씬 더 온화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식물에 별 관심이 없어서 예, 그렇게 잘 모르겠지만 잎이 둥근 관엽식물이라고 일단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좀 풍성하게 누가 봐도 좀 기분 좋게 이런 식물들이 훨씬 집안을 꾸미는 데는 훨씬 더 뾰족뾰족한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뭐 현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파 방향 그리고 침대 머리 방향 식물들 위치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자세하게 영상을 보면서 참조를 하시면 아무래도 현재 지금 있는 기온보다는 조금 더 업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마구마구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하루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